그리고 나서 이제 2014, 15년에는 핵실험이 없죠. 이게 이제 이 본질파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시진핑 집권 이후에 글로벌 게임 플레이어라고 선언했는데 그걸 이제 판을 좀 크게 짜야지. 이제 뭐 북한의 핵단추 같은 것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1대1로 바로 표방하고 중국목 바로 표방하고 대국 굴기 바로 표방하고 조금 지나서는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중국이 2025년까지는 그 첨단 기술을 다 확보한다. 뭐 그런 소리죠. 이런 비전들을 막 발표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시진핑 사상을 통해서 레닌주의 정당, 즉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 비전을 이제 판을 크게 가니까 뭐 북핵 단추 이렇게 뭐 서둘러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타협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2015년에는 이제 전승절까지 갔죠. 9월 15일인가 그 천안문 광장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2013년 2월 이후 2015년 말까지 그러니까 약 2년 반 동안 핵실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이 되면은 2015년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 대통령이 이제 반중으로 급선회를 하죠. 그 전승절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이제 필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그걸 사실상 확정을 지은 게 2015년 말입니다. 검토는 2015년 초부터 검토했다고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제2기 핵실험, 즉 2016년 1월 6일, 2016년 9월 9일이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4차, 5차 핵실험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겁박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싱하이밍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봐라, 박근혜 대통령 말이야. 윤석열이 그 한미동맹이 기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공식 후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정치 선언하면서 아마 7월 달이었을 것 같은데 그 중앙일보에 그런 걸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싱하이밍 또 인터뷰를 중앙일보가 실었죠. 거기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임 대통령 꼴 못 봤냐 윤석열 당신 말이야. 전임 대통령 꼴 봤잖아. 그 우리랑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노선 틀어서 우리도 굉장히 당황했어. 근데 그런 짓 한 대통령이 그 말로가 어때? 그 별로 안 좋지. 당신 거 잘 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문맥에서 싱하이밍이 그때 2021년 7월쯤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이렇게 확 방향을 180도 확 돌려버린 게 2015년 말이니까 2016년 1월 6일 날 이제 이제 핵을 빵 터뜨리고 또 그다음에 9월 9일도 빵 터뜨리죠. 그러니까 4차, 5차 핵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16년 4월부터 북한은 이제 박 대통령 탄핵을 방송에 대고 떠들어요. 아직 국회에선 탄핵의 탄자도 얘기 안 나올 때예요. 그리고 그런 탄핵을 주장하는 방송을 보통 간첩들이 쓰는 단파로 때리는 게 아니라 중파로 때리기 시작해요. 중파로. 난수표를. 난수는 보통 단파로 때리거든요. 중파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걸게 하라 이거지. 국내 이제 간첩 조직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예, 그래서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중동과 그 당시에 새누리 여권범털, 즉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그런 세력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뭐 다 우리가 익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게 죽는 자리로 딱 들어선 거예요. 2016년에. 네, 그 사드 결정하면서부터. 네, 죽는 자리로 들어선 겁니다. 예. 이제 뒤에 죽는 자리를 구축할 때 기본 틀을 짠 게 중국이다. 그리고 그 틀에 붙어 있는 명패가 1월 6일 4차 핵실험, 9월 9일 5차 핵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멋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한국의 대통령 정도 하나 이렇게 바꿀 힘이 있고 바보 같은 미국은 또 뭐 거기에 또 뭐 별로 그렇고 뭐 적용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이 근육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아주 냉혹한 게임입니다. 자, 6차 핵실험은 이건 이제 문재인이 되고 나서 9월 3일이에요. 이건 문재인 도움입니다. 이게 이제 제 3기인데요. 딱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아직 지금 6차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의 종중 노선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야, 그 북한이랑 잘 손잡고서 말이야. 중국 잘 섬겨야지. 안 그러면은 거기 계속 핵실험 나고 아주 위험해지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실증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대 장치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 9월 3일이고 2018년 초에 평창 올림픽에서 막 이제 그 직사 대접하고 막 이상한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북한으로 아마 그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유엔 그 안보리 결정 어긴 걸 텐데 막 그 답례품 보내고 그 답례품인지 뭐 물건인지 달러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2018년 4월에는 판문점 회담을 했죠. 그래서 회담하고 나서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합의했습니다. 연내에 종전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죠.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평양을 방문했죠. 그래서 뭐 조용필 까라 뭐 다 이선희 까라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한판 근사하게 벌리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난리를 부렸는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저기 평창하고 이 평양 가서 이렇게 한판 근사하게 벌린 게 또 북한의 그 민심을 엄청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북한은 이제 진짜로 이제 남쪽이 이제 목숨 내놓고 자기 편에 나설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나서지.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종전선언 종전협정 이거 가지고 뭐 윤 대통령이 말 잘했죠. 이거 국가반역자들이나 할 소리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발끈해가지고 뭐 이제 저게 민주당이 이제 그 종전선언 더불어 중국당이 이제 튀어나온 건데 이게 왜 이게 국가 반역 세력이 되는 거냐면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잠깐 얘기하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유엔 사령부가 개입을 못 해요. 뿐만 아니라 종전이 됐으니까 유엔사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제사회가 개입할 장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북한은 중국이랑 접경에 있으니까 국제사회는 북한에 못 집어넣지만 한국말 할 줄 아는 조선족들 쫙 들어와서 조선족 중에 열성 공산당원들 들어와 가지고 한 기만 명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면서 공작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 직영 식민지로 전락해요.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지배 집단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야, 쟤는 우리 간첩이야? 중국 간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지배 집단 입장에서는요. 주한미군 철수 안 좋아하고요. 종전선언 안 좋아합니다. 그거 둘 다 아주 이 북한과 같은 지배 집단은 팽팽히 당겨진 로프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로프의 한 축이 무너지면 골로 갑니다. 우리가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문재인은 계속해서 이제 종전선언 이런 거 하면서 주한미군 의미 감축시키고 철수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여기 다니다가 그 좌빨스러운 애들이 뭐 주한미군 철거 이렇게 주장한 거 보면 쟤는 중국 간첩이냐 북한 간첩이냐 쟤는 자기 스스로는 북한 간첩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간첩스러운지 본인은 알고나 있을래나 그런 생각하면서 실실 웃고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미동맹이 박살이 나는 거고 남한에서 중국 영향력이 엄청 증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국 간첩스러운 짓이에요. 전부 다 북한엔 도움이 안 돼. 이런 것만 하지 북한을 위해서 단돈 1억 불, 단돈 10억 불, 뭐 단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땡이가 보고 갔고요. 저 같은 사람 매수하려면은 한 10조는 쌓아놔야 되니까 뭐 10억 불 정도 해도 그거 뭐 1조 2천억 정도, 1조 3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껌값밖에 안 돼요. 예. 단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간이라도 부어야죠. 가진 거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목숨 내놓고서 단돈 10억 불이라도 바리바리 싸서 보낼 생각해야지. 뭐 유엔 제재 때문에 못 보냅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야 네가 우리 편 맞냐? 그러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삶은 소대가리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8년에는 다 될 것 같았지.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보면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핵실험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뭐 순항 미사일 이런 고급 미사일 도발인데, 이거 왜 그렇게 옮겨갔냐, 중국이. 저는 보기에 북핵은 이미 거의 다 완성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핵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고도화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레드라인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핵기술을 고도화시킨 걸 북한이 장악하는 거는 중국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궁극의 파워는 공유할 수 없는 법이다. 반면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같으면은 그 부품이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 건마다 중국이 조정하기가 쉽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조정해서 도발시키는 게 핵실험보다는 탄도미사일, 뭐 순항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이런 영역으로 옮겨간 거 아닌가, 이런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중국한테 한국이 치명적으로 골아픈 존재가 됐죠. 일단 세상이 유럽, 일본을 포함한 서방 전체의 전략이 길게는 50년 만에, 즉 1971년 키신저 방중 이래 1922년까지, 그럼 51년이죠. 짧게는 25년 만에. 이건 1992년부터, 그러니까 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부터 2016년 말 트럼프 등장까지, 트럼프가 2017년 1월부터 이제 대통령이니까, 그럼 25년이죠. 그래서 25년 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다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크 펜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련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면 25년이고요. 중국을 염두에 두면 그 마이크 펜스 얘기 잘못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 제대로 된 효과적 반중 정책이 못 나왔으니까, 관세 때리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효과적 반중은 지금과 같은 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는 게 맞습니다. 길게 보면 50년 만에 서방의 전략이 중국사랑 타락 글로벌리즘, 즉 글로벌리즘 버전 2.0에서 차이나 디리스킹, 차이나 3D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버전 3.0으로 바뀐 거죠. 저는 뭐 디리스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커플링이라고 불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직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데 디스턴싱, 거리두기, 그 3D, 차이나 3D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예, 그걸로 바뀐 거예요, 세상이. 여기에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잖아요. 그게 맞물리면서 한국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국한테 골아픈 존재가 된 거죠. 이건 뭐 8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팔방미인이라 그래야 되나, 혹은 중국을 팔방에서 구타하는 팔방 구타라 그래야겠나,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첫째, 이제 반도체 칩에서 중국 생명줄을 잡고 있는 존재죠. 사실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 잘 못하는 게, 행패 잘 못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덕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원전 등 미래 먹거리에서 중국을 도태시키는 존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를, 뭐 그게 베트남이 됐건 스리랑카가 됐건 인도네시아가 됐건 세계 도처에서 개발하고 있는 존재죠. 네 번째는 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그럼 신비스러운 중국, 뭐 중국 무술 나오고, 뭐 쿵후 파이팅도 나오고, 아주 그렇게 아시아의 소프트 파워의 상징, 아시아의 게이트키퍼라 그러면 중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아시아를 보는 것. 그 프리즘을 게이트키퍼라 그래요. 관점을 조정해주는 프리즘, 그 안경. 소프트 파워, 게이트키퍼에서 이제 중국이 대표 선수였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이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의 대표 선수로서 한국이 확 떠버리니까 중국에 대한 혐오가 심해지고 중국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번째, 소프트 파워. 다섯 번째가 한미일 삼각으로 만들어진 중국 포위망의 주춧돌이 한국이죠.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면 나날이 치명적이 돼가는 중국에 대한 최근접 공멸 독침이 돼가서 한국 잘못 건드려 놓으면 저희들은 막 살벌해가지고 그냥 짧게는 말하자면은 샹하이 좀 아래서부터 위에 쫙 올라타가지고 랴오닝까지 5개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장, 장슈,
산동, 허베이, 랴오닝, 그 다음에 특별시로는 3개, 베이징, 티안진, 샹하이. 중국의 인구의 뭐 한 50%, GDP 한 50%쯤 돼요, 그거. 인구의 한 40%, GDP 한 50% 됩니다. 그게 날아가는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리고 한국이 좀 더 무기가 발전하면 아래 2000km까지 가면은 하이난, 광동, 후지안 해서 8성이 되고요. 직하시로는 시가 하나 더 붙게 되죠. 충칭. 그게 2000km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에 중국 경제 80%가 넘고요. 인구는 60%가 좀 넘습니다. 그게. 최근적 공멸 독침이죠. 7번째는 뭐냐면 중국해. 그러니까 이거 좀 남중국해죠. 남중국해, 인도, 중동, 동유럽에서 반중 무기 공급국이 됐죠. 동유럽에 하면 이게 러시아 견제인데 러시아가 중국의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인데 중요한 그걸 무릎을 꿇리는 게 되나가지고 이게 간접적으로는 반중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뭐냐면 한국이 힘이 좋으니까 찬스만 나면 얘가 이제 그 유엔군 사령부 깃발 들고 미국이랑 같이 움직여서 북한 평정의 주체가 되고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 부활해 나오면서 자치 능력을 획득해서 스스로를 자치할 수 있는 그 자유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할 거라고요. 또 그걸 뒷받침하는 북한의 경제적 부흥과 사회적 발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거라고요. 북한 자유화 발전의 길라잡이. 그러니까 이건 틈만 나면 그걸 파고들 거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 8가지가 중국한테는 거의 지금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죠. 그러면 진짜 얄미울 거 아니에요. 정말 밉살스럽지. 그런데 진짜 약 오르는 건 뭐냐면 얘를 쥐어 팰 수가 없네. 잘못 쥐어 뺐다 큰일 나가니까. 그러니까 손은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손을 봐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발작을 하죠. 그래서 ICBM 터진 거예요, 이번에. 너무 약이 올라서 분별력을 잃고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발작을 한 거예요. 마치 싱하이밍이 이재명 불러다 놓고 그따구 소리 한 거. 얼마나 마이너스 효과 받겠어요. 중국을 섬기고 중국과 같이 움직이고 중국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단기적으로 5%, 장기적으로 1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건데 그게. 최악의 형태의 발작이잖아요. 더불어 중국당에 진짜 저희들은 우리 중국의 꼬붕이야 라고 공인을 해준 거예요. 싱하이밍이가. 두 번째로 진짜 이제 약이 올라 죽겠는 게 뭐냐면 한국 놈들은 망하지도 않아 얘들은. 2022년 무역 적자가 무려 472억 달러인데 그거를 경상에서 엄청 벌어들여가서 경상에서 무역외에서 엄청 벌어들여서 472억 달러 다 메꾸고 플러스 300억 달러, 정확히는 298억 달러 경상 흑자를 냈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야? 거의 800억 달러 무역외 수지 흑자였단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2023년에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잘하면 무역에서마저도 소폭 적자 혹은 똔똔이 예상될 거라고요. 7월도 아마 소폭 흑자나 똔똔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올해 하반기엔 좀 더 올랐을 테니까 지금까지 쌓여져 있는 적자폭이 한 6월 말까지 한 260억 달러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재수가 좋으면 그거 다 까고 무역을 좀 흑자를 낼 거고 재수가 좀 나쁘면은 그 중에서 한 200억 달러 까고 1년 다 더하면은 한 60억 달러 적자 나는데 무역 60억 달러 적자인데 만약에 무역 외에서 작년처럼 한 800억 달러 흑자 내면 경상으로 보면 740억 달러 흑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지. 우리 중국은 그냥 정신없이 추락 중인데 어떻게 쟤들은 망하지도 않냐.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작하는 거예요. 나 참 그런 생각하면 나 참 우리 진핑이 아주 불쌍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그러면 치킨 게임 할 거냐. 즉 한반도를 겨냥을 해서 북한을 내세워서 막 무지막지한 그런 도발을 할 거냐. 치킨 게임 못한다. 저거 뻥카다. 왜냐 치킨 게임이 성립을 하려면요. 치킨 게임이란 게 뭐예요? 마주오는 두 개의 열차하고 마주오는 두 개의 자동차 아니에요. 피하면 지는 거잖아.
왜 피해? 충돌하면 둘 다 사망하니까. 근데 충돌했을 때 중국이 죽고 미국은 덜 죽어, 우리나. 혹은 우린 좀 죽더라도 이거 전체 파는 미국이 하니까 한국은 좀 많이 죽더라도 우린 덜 죽어라 그러면 이거는 가면은 중국이 끝까지 못 가요. 치킨 게임을 못 해. 치킨 게임을 성립하려면은 둘 다 죽어야 돼. 최악의 경우. 근데 최악의 경우 한쪽만 죽고 한쪽은 경상이야. 그래 치킨 게임은 이게 치킨 게임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는 치킨 게임을 할 수 있어. 근데 한국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한미일 삼각체제에다가 한미동맹이 강화돼 갖고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을 건드린 게 돼요. 한반도에 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딱 제대로 만들어 나갔고 대만과 달리 중간이 없어. 대만은요. 미국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일본이 뒤에서 백업을 서주면 어느 수준까지 백업을 쓰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있어요. 대만에 대해서는. 한국엔 그게 없어. 주한미군이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이 결기와 무력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스펙트럼을 놓고 조절하고 싶은데 이 조절이 안 되게 여기서 그냥 겁대거리 없이 막 비행기 뜨고 막 한포 갈기고 배에서 미사일 쏘고 탄도미사일 갈겨버린단 말이에요. 1분 이내에 미국과 전면전돼요, 여기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 손발을 묶었던 거라. 우리 손발을 미국이 뭐 한국을 특별히 미워해서 묶은 게 아니에요. 얘들이 원천적으로 반북, 반중, 반전체주의 성향이 있어서 얘들은 좌파를 좀 길러야 돼. 그래서 덜레스 공항에서 다 죽게 된 DJ 빼내갖고 덜레스 공항으로 내렸을 때 그때 민주당 최고 실세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마중 나갔다니까요.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여기 그 이른바 좌좀들 곡소리 난 거예요. 이 좌좀들의 큰아버지는 누구냐면 미국이야. 왜냐면 미국이 두 가지 조치를 한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정치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론 그건 미국이 꼭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좌좀들이 국제 무대에서 잘 놀잖아. 그거 다 미국이랑 통하는 거죠. 한 다리 건너면은. 거기다가 미국 안에서 그 좌좀 해체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리니까 또 그거랑도 통하고. 그래서 아주 따따블로 미국 때문에 망가진 게 많아요. 여기 정신문화나 정치가. 하나는 정신문화, 정치문화를 우리의 본원적인 반전체주의 전투성을 약화시켰고요. 다른 하나는 무기에 있어서 손발을 묶었잖아. 미사일 같은 거 사거리 제한하고 탄두 중량 제한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한국이 힘이 커지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미국이 인발브되는 전면전으로 번져버려요. 미국 전면전으로. 그래서 미국이 그거 하겠다. 그래서 그 전면전도 아니야. 우리 그냥 전면전도 아니야. 핵무기도 쓸 수 있어. 써줄게. 핵무기 써준다고. 그래서 그거 해준 게 워싱턴 선언이에요. 너무 살벌한 거지. 거기다가 이걸 뭐 무기와 군사력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유리하냐 열세냐 이걸 다 떠나서 물론 미국이 현재 시점까지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지리적으로도 중국이 너무 불리해요. 칭타오 중국 해군기지에서 산디에고 미 해군기지를 때리려면 10,000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잠깐만 지금 전 산디에고 미 해군기지까지만이에요. 뉴욕이나 워싱턴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을 때리려면 965km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인구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성 3신이 뭐 8성 4신이 8성 4시 가는데 2,000km면 가요. 한반도에서. 요새 웬만한 순항미사일 1,500km, 2,000km, 1,600km, 1,700km 가요. 토마호크 같은 거.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 산업은 모두 해안에 몰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치킨 게임이 성립을 잘 안 하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발브 돼가지고 제대로 붙어버리면은 그냥 중국은 그냥 치명상을 입는데 미국은 살갗만 다치거든. 한국은 좀 많이 다치지. 그런데 이 사정을 아니까 중국이 몸을 사리지.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많이 다치는 거, 그 손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정을 아니까 중국의 몸을 사린다고. 그래서 이게 사중생이에요. 중국이랑 같이 멸망해버리겠다, 공멸해버리겠다라고 나서면 우리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참된 이익, 전략적 이익을.